예, 사회혁명 100일 주년 인문학 강의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기레기? 반칙. 예, 이거 아닙니다. 예, 반칙 빼기 운동. 반칙 빼기 운동. 국채보상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여러 시민단체들이 했는데 일본의 방해에서 결국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 면면이 이어져서 3.1운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뭐 4.19, 5.18, 6월 항쟁 그리고 또 1997년 IMF 금모으기까지 했고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이어진 우리 민족에 흐르는 기본. 네. 자, 오늘은요 읽겠습니다. 시작. 중간국가와 꿈의 사람. 아멘. 이거 아멘이 아닌데 들어보셨나요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예. 오늘은 사회학 강의예요. 사회학. 네, 사회학 강의입니다. 자, 중견국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들 파워. 미들 파워. 쉽죠? 네. 누구십니까? 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005년 9월 6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견국이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견국. 그건 뭐냐면 강대국과 강대국들이 있죠. 약소국 사이에 있는 어느 정도 힘은 있지만 강대국은 아닌 그런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외교도 이제 무조건 미국 편 아니고 우리나라 유리하게 좀 하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 좀 도와주고 우리도 역할을 하겠다. 목소리를 내겠다. 이게 중견국가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경제계 엄청나게 환영했습니다. 왜요? 왜? 예, 실리 외교를 하겠다니까. 실리 외교를 하는 거는 다른 나라와 무역도 많이 이득을 보겠다 그 소리니까 환영했겠죠. 자, 군사 안보 관계자 엄청 반대합니다. 왜요? 왜요? 얘네들은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사 안보 관계자들은. 그래서 미국하고 조금 붙어 있어야지. 왜 미국하고 다른 모습을 내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혹시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고 아십니까? 줄여서 전작권? 이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 터지면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명령 내리는 권한이에요. 그게 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우리나라 군인들은 미군의 명령에 의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이 아니고. 그게 되게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바꾸고 다시 주시면 받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이제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지금. 그렇죠. 웃긴 일이죠. 우리나라 군인 보고 미군 사령관이 나가 죽어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언론들도 결사 반대합니다. 저게 미쳤다. 대학도 안 나오더니 또라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조롱하고 놀려댔어요. 그런데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빵에 계시다 나왔다 드러나를 하십니다. 이분이 2011년 9월 6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코리아 녹색 성장 세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말만 바꾼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계 당연히 환영. 자, 군사 안보 관계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 안보 관계자들. 예, 찬성했습니다. 언론들은요? 예, 완전 찬성했습니다. 왜요? 왜요? 아니요. 이분들이 반대하면 죽여버리거든요. 예. 반대하면 죽여버려요. 실제로 이때 4대강 반대했다가 탈탈탈 털린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녹색연합이라고. 들어보셨죠? 녹색연합. 예. 4대강 반대했다가 탈탈탈탈 털렸습니다.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찬성됐습니다. 그래서 중견국가가 이제 뭔지는 아시겠죠? 네. 간단하게 중견국가는요. 강대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나라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G20에는 속하나 G7에는 못 드는 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G7이 뭐냐면요 70년대 소비 파동이 생기고 중동정경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 세계적 불경기를 해결하자 하고 모인 국가예요. 미, 영, 독, 부,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러시아도 원래 있어 G8이었는데 러시아는 퇴출됐어요. 중간에 나쁜 짓 저질러가지고 이게 G7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7개 나라. 물론 여기도 약간의 어폐는 있어요. 중국도 빠져있고, 예, 러시아도 빠져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캐나다는 지금 그런가 싶어요, 지금 약간. 어쨌든 70년대에는 제일 셌대요, 이 사람들이.
그럼 G20은 뭐냐? 외환위기 이후로 세계적 불경기를 해결해보자 라고 G7과 EU 노하기 이런 이 빨간 나라들이 모인 겁니다. 우리나라로 들어가 있습니다. G20에는. 자, 간단하게 G7과 G20은 뭘 해결하자? 아우 좋아. 불경기 해결하자. 그래서 원래 G7, G20은요 각 나라의 재무부 장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각 나라에서 줄씩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불경기 해결하자고. 근데 보니까 나름 조금 효과가 있어. 근데 걔네들이 아무리 회의하고 가봤자 각국의 대통령이 싫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G7 정상회담이라는 게 생겼고요. G20 정상회담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해되시죠? 대통령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이게 G7이고 이게 G20입니다.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고 G7은 현재 세계에서 제일 센 7나라, 이건 제일 센 20나라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못 들지만 여기 드는 요 빨간 나라들이 중견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G7 있어요? 있지 지금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G7에 초청했어요. 저게 언제예요? 이게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아, 네. G7의 초청을요, 옵저버, 즉 7명 회의체가 뒤에서 지켜봐가 아니에요. 너도 멤버로 들어와. 우리나라 들어오면 G8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야지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G11이에요. 11.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러시아도 넣고 오스트리아도 넣고 몇 개 요즘에 잘 나간다는 몇 개 더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G7을 G11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우리나라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당연히. 자, 그런데 아베는 싫어하겠죠. 예, 아베는 싫어하겠죠. 여러분, 아베가 싫어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간단합니다. 예, 아베가 싫어하면 우리나라 좋은 거예요. 사회적인. 알기 쉬워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왜 우리나라를 초청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코로나? 자, 다시요. G7과 G20, 20은 무엇을 타개하기 위해 모였다고요? 네? 불경기. 맞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G11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계에서 코로나 제일 잘 맞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빠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사업가. 예, 깡패예요. 깡패.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깡패고 국내에서도 깡패예요. 지금 흑인 폭동 비슷한 거 이해하시죠? 요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건 이제. 예. 국내외적으로 깡패를 인식되고 있어요. 여러분, 깡패가 자기를 이미지 세탁하는 제일 좋은 법이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하고 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렇게 좋은 훌륭한 사람하고 친해, 나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친해, 그리고 딱 나타내는 순간 깡패 이미지를 벗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트럼프에게. 우리나라. 예, 문재인 대통령인 거예요. 난 문재인이랑 친구다. 이거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정상회담에서 아베하고 사진 찍을 때요, 아베가 슬근슬근 다가오니까 트럼프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를 가라. 스톱! 그랬어요. 대통령길인데. 이거 완전 쪽팔린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쓰니까 자기가 옆으로 가서 사진 찍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G11에 초청한 거 우리나라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왜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면 뭐가 좋아요? 그치, 그거요. 그 정리하는 겁니다. 들어가면 뭐 그렇습니까? 이미지? 이미지. 국가가 뭔가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익이 뭐냐고요? 돈을 버나? 돈? 바로요, 남북관계예요. 여러분, 독일 동독 서독과 통일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주변에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네. 그럼 독일이 통일돼? 세계 또 2차 대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겠죠. 네. 그 얘네가 어쨌든 강해지만 안 좋을 거잖아, 주변 백성들이. 그거를 독일이 설득했어요. 우리 전쟁도 안 할 거고, 우리가 니네들 다 도와줄게. 이렇게 설득했어요. 우리도 그거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지난번 인문학 강의 때 우리나라 분단과 독립을 어디서 결정했다고요? 미국에서. 모스크바 3.3회의. 기억나시죠? 영국, 러시아, 미국 세 개의 외무부 장관이 3.3회의에 모여서 결정했잖아요. 지금 G7, 그러니까 G11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그걸 로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니네 다 K바이오 해줄게. 우리 통일 태클 걸지 마. 그거를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쉽게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중견국가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중견국가에서 이제 G7, G11 세계 강대국 선진국으로 들어간다. 개념 이해되시죠? 이것과 별도로 꿈의 사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꿈의 사회? 못 들어보셨어요? 예. 유토피아 아니야. 그쪽 아니야. 자, 롤프 예인센이라는 덴마크 42년생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살아있어요. 이 롤프 예인센하고요, 제임스 데이터, 짐 데이터하고, 그리고 여러분 미래학자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엘빈 토플러. 셋이서 세계 미래학회를 만들었어요. 그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미래학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네. 그쵸. 이 사람이 2006년도에 꿈의 사회라는 논문을 냈어요. 논문.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 이 전 세계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IT 사회로 발전했다. 지금까지 그랬죠, 지금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꿈의 사회로 발전한다. 그 소리입니다. 꿈의 사회는 뭐냐? 농경사회, 산업사회, IT 사회는요,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요? 그쵸? 먹을 걸 식량을 만들어내고,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정보를 만들어내요. 근데 무엇을 생산하는가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상상하는가가 꿈의 사회예요. 그래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가치 창조의 원천이에요. 자, 그리고 경제의 주 동력이 정보에서 이미지로 넘어가고 상상력, 창조력이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사회. 이해가 되십니까? 꿈의 사회가 뭔지? 네. 근데 꿈의 사회는요, 이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 사회만 이룰 수 있어요. 딱 안 돼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무언가 상상력을 해요. 어벤져스 상상했어요. 타노스를 상상했어요. 그럼 그거를 그래픽으로 만들어낼 IT 기술 기반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요 순서대로 발전한 사회만 가질 수 있는 게 꿈의 사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꿈의 사회는요, 감성과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요. 이 물건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이 또 이 어떤 연극이, 드라마가, 영화가 감동이 와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감성 사회로 변화되고 있어요, 점점점. 이게 꿈의 사회입니다. 롤프 앤신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자, 짐 데이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롤프 앤신의 스승이고요, 미래학회장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이 꿈의 사회에 진입하는 첫 국가다라고 2006년도에 얘기했어요. 2006년도에 뭐 있었죠? 2006년 2006년도에 얘기했어요.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정말. 가요.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우리 느낌에는. 그리고요, 보십시오. 2010년도에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랬지? 짐데이터 뭐라 했냐면은, 이제는 한국은 서양 자본주의 따라하지 말고 한국식 모델을 따라라. 니네가 제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뭘? 그리고 미래사회 주주, 한국이 계속 2013년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학 회장이. 뭘 찾았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바로 정과 한류를 찾은 겁니다. 이때 대장금이라는 게 이런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추출되고, 아, 그때 못 들으셨죠? 이란 대장금 시청률이 95% 나왔어요. 우리나라 국영방송 두 개 있잖아요. 국영방송. KBS, MBC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국영방송이 26개 넘거든요. 근데 95% 대장금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현재 하는 런닝맨 아세요? 보세요? 보지는 않는데 알죠. 재미없어요, 솔직히 저도.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동남아시아에서 런닝맨이 엄청난 인기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아시아 프린스. 예,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넷플릭스만 유행하잖아요. 일본 넷플릭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 드라마 2위 사랑의 불시착, 3위 이태원 클라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게 바로 한류잖아요, 그렇죠? 이건 감성과 콘텐츠 영역이에요. 물론 IT 기반도 필요해요. 하지만 철저하게 감성과 콘텐츠 영역이에요. 이 진데이토 교수가 우리나라의 정문화, 정이잖아요. 그리고 한류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가 아니다. 한국이 짱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게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의 방역을 지원했죠. 어디 지원했습니까? 베트남. 그렇게 뭐 좋아요. 첫 번째, 알제리, 미국, UAE 왜 지원했습니까? 나중에 빼고. 자, 알제리 왜 지원했죠? 아니요. 왜 그때 우리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 있었어요. 작년에 전복돼가지고 우리나라 관광객 23명이 죽었어요. 그때 도와줬. 근데 거기 운하가 물살이 되게 빨랐거든요. 근데 운하 끝에 알제리가 있었어요. 여기 아라뱃길 같은 운하. 그걸 막았어요. 배 못 다니게. 그 유실되는 시신들을 건져주겠다고 알제리에서. 너무 고맙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으로 보내줬어요. 미국은 왜 보내줬을까요? 트럼프 기 살려주려고. UAE는 왜 보내줬을까요? 여기 원전 계약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원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대로 하면 우리가 안 돼요. 그럼 우리 거기 전쟁에 참가해야 돼요. 그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달래면서 줬어요. 달래면서 이거 받고 봐줘. 그래. 잘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요. 교민들 특별기로 수송해준 나라도 줬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 방역물품 줘. 우리나라 사람들 태워와. 그럼 비행기 거기다 채워서 보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 전쟁 참전한 나라에 보내줬어요. 그 참전 국가도 말고 참전한 군인 있죠. 그 군인과 유가족들에게 막 보내줬어요. 예. 봤어요. 기사 봤어. 예, 엄청나게 일 잘했죠. 네. 근데 이게 그겁니다. 참전용사들 각 나라 뭐 프랑스 어디 남아공 유엔 어디 뭐 이렇게 벨기에 미국 인도 등등등 다 보내준 거예요. 참전용사들에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마스크 한 장이 되게 싸잖아요 이제.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아요. 이런 게 정이에요 이런 게. 정. 아주 사소한 걸로 마음 없는. 김 데이터 교수가 이걸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봤어요. 예. 근데 중동에 웬만하면 우리나라 중동하고 다 친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관계없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카타르예요. 예. 우리나라 전라도밖에 면적이 안 돼요. 엄청 작다. 예, 그렇죠. 국민이 280만밖에 안 돼. 우리 서울시가 1000만인데 인천이 300만인데 근데 6만 명의 코로나 감염됐습니다. 여러분 인천이 400만인데 이 인천에서 코로나 몇 명 걸렸습니까? 300명? 1, 200명 100단위예요. 근데 여기 6만 명 걸렸어요. 카타르 망해간다고 그랬어요. 없어지겠다. 그렇지 없어지겠지. 다 죽을 수도 있다. 카타르에서 우리나라한테 도와달라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2019년도 1월 달에 문통하고 카타르 국왕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이때 MOU를 맺었어요. MOU가 뭔지 아십니까? 양해 각서라 그래요. 그냥 뭐냐면 우리 잘 협의해보자라는 사인이지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얘기 잘 끝났어? 그래 잘 토의해보자 이거예요. 되게 허술한 겁니다. 이걸 19년도에 맺었어요. 카타르하고. 근데 쭉 우리나라가 원한 건 이거겠죠. LNG 운반선 60척 수주 검토해보겠다 카타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줄까 하고 뭐 이거 뭐 카타르가 월드컵 하거든요. 2020년도에. 그 월드컵 우리가 도와주고 뭐 여가 도와주고 그리고 보건의료 조금 도와줄게 뭐 이렇게 조금 한 줄 들어갔어요. 딱 카타르가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이번에 카타르가 이번에 그래서 알카비 에너지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전화합니다. 최 장관 카타르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제발 도와줘. 우리 MOU가 한 줄 들어갔잖아. 이 사람의 절친이 가스공사. 왜냐하면 여기 카타르에서 우리나라 가스 수입해 오니까 우리나라 가스공사 사장이에요. 전화한 거예요. 달라고. 아니 방역물품을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나 대통령한테 달라 그래야지. 가스공사 사장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둘이 친구니까. 비빌 데가 없으니까. 비빌 데가 없으니까. 친구고 여기 한 줄 들어갔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줄 수는 있어요. 좋아. 잠깐만 기다려. 왜 이 사람 권한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했겠어요. 예, 청와대에 전화해 봅니다. 청와대에서 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MOU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우리도 마스크 주는데 우리 그냥 내 맨입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슬쩍. 뭐 근데 뭐 이렇게 이 사람도 오케이 자 준다. 근데 LNG석 60척 뭐 어떻게 그건 없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카타르에 50억 규모로 진단 키트를 공급했다 그러죠. 저는 이래서 기자들이 너무 싫어요. 이거 보십시오. 계약한 거예요. 팔았어요.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파는 거예요. 50억 거치를. 잘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카타르 입장에서는 매우 감지덕지예요, 이것도. 예. 아마 흔한 말로 마스크 한 장에 100만 원 그래도 샀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팔리는 가격이 50억에 판 거예요. 근데 카타르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근데 그리고 쓱, 야, 근데 이거 LNG 60척은 안 해? 막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60척? 100척. 이번에 계약. 이번에 계약했어요. 100척을. 이거 6월 2일 일이에요. 근데 카타르에 돈이 있어요? 여기는 석유밖에 없는 나라예요. 아, 석유 다 캐내고 보니까 거기서 LNG 가스가 올라와요. 예. 아 그래서 LNG 선이 예. 필요한 거. 23조 원 규모를 결실, 사인을 한 거예요. 50억과 23, 50억어치를 팔았는데 23조를 우리가 계약해버렸어요. 이게 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짐 데이터 교수가 우리나라 이런 걸 본 거예요. 작은 걸로 마음 사는 거, 이런 거는. 근데 왜 하필 우리나라가 했을까, 그럼요? 세계적으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한중일. 중국은요, 카타르에서 세 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딱 세 대. 한 대가 부러졌어요, 배가 바다가 부러졌다고, 배가. 그래서 다 가졌어요. 배가 뭐 어디 물 샌 것도 아니고 배가 부러졌다고요. 그래서 니네 거 안 사. 일본은요, 얘네들은 쓸데없는 장인 정신. 예를 들어서 카타르가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주면 그대로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LNG 선이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자기 고집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50억어치를 팔아줬어? 한국. 원래 우리나라랑 한 60척 하고 중국, 일본하고 한 40척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두루두루 잘 친해놔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배 부러지고 여기는 고집 세우고 여기는 우리를 도와줬어? 여기. 라고 이 탐임 국왕이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 외교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또 보십시오. 이래서 저는 기자를 싫어하거든요. 2014년도에요. 짐 데이터 박사가 계속 얘기해요. 새로운 한류 주역은 농식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면 마치 우리나라 성류국가처럼 보이잖아요. 네. 원문을 찾아봤어요. 바이오 앤 네이처라고 나와요. 바이오. 식품이라 적었대. 왜 근데 이렇게 기자들이 이딴 식으로 하는 거죠. 감자 고구마 팔것 같아. 그렇죠. 왠지 감자고기 팔 것 같잖아요. 근데 바이오 하면요. 느낌이 다르죠.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 네이처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자연환경. 아, 이제는 이거 우리가 코로나 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고 운동도 못 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뒤에 가면 다 산이죠. 그 자연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뚜렷한 사계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여러 경험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사에서는 농식품이라고 해버려요. 바이오 산업 아니고. 근데 기자에 관련된 법은 없어요.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징벌적 배상법 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저는 기사를 이거 이렇게 안 봐요. 이 사람이 했다? 짐데이터 박사가 하면 영어 원문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찾아봐요. 그래도 영어를 읽어야 구글 번역 잘해준다. 조심해.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BBC하고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어 파는 사이트 따로 만들었어요. 그걸 찾아봐야겠다. 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요거는 날짜가 없네요. 그렇지? 요건 이번 주예요. 이번 주. 짐데이터 박사가 이제는 서구모델 따라하지 마라. 한국은 니네들끼리 우리가 모델을 개척해라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기자예요. 기사 뭐라 그러냐? 한국은 인적 자원이 세계 최고다. 뭔 소리냐? 정부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협력적이다. 정부 잘하는 게 끝이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협력적이다. 여러분 스웨덴에서 영국에서 뭐 하나 실패한 거 있어요. 사람 많이 죽은 거. 뭔지 아십니까 그게? 네. 뭐예요? 전염병. 그 전염병은 네 글자. 이름 기억이 안 나. 집단 면역. 집단 면역. 뭔지 아세요 그게? 뭡니까 집단 면역이? 예? 60%. 그래 60%. 전 국민의 60% 정도의 그러니까 코로나 항체가 있으면 이게 잘 전파가 안 된대요. 지금 우리 지금 5명 있는데 3명의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명이 걸려도 1명만 더 올 뿐이지 우리는 안 걸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10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60명의 항체가 있으니까 40명끼리 전파가 잘 안 된다는 그 이론이에요. 맞아요 그게. 근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스웨덴 실패해서 노인들 거의 많이 죽었고요. 근데 우린 그걸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랑은 아니요. 마스크요.
딱 몇 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성공한 케이스예요. 우리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나는 걸려도 이 사람한테 안 걸리는 거야. 침이 안 튀니까. 그렇죠. 그게 마스크 효과입니다. 세계에서 마스크 제일 잘 쓰는 민족 우리나라. 쓰라면 쓰고 말라면 말고.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쇄하라 빨리빨리 폐쇄하고 모이지 말라 모이지 말고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 협력적인 국민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보셨죠? 우리 지난주부터 국채보상운동부터 반지 빼고 등등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자세. 우리나라 사람들. 예, 우리나라 역사 엄청나죠? 그리고 또 인문학이 원래 있었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예,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세계 최고 인문학 강국이었어요. 유교나 이런 걸로. 제가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은데 현재 인문학이 부족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 IT 뛰어나죠? 그리고 감성적 할리우드 되게 많죠? 이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짐레이터 박사는 항상 우리나라가 색짱이다. 이제 더 이상 서양 못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니네가 여기 나와요. 미래의 길을 찾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거다. 한국식 모델을 찾아서 세계의 길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대충 이게 다 이해가 되시,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나라는 중견국가도 아니고 거의 강대국에 속하는 G11에 포함된 국가이고 9월달에 결정이 나지만 어쨌든 거기 초점 말고도 강한 국가이고 또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지 세계 다른 이런 학자들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예견하고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이고 우리나라 사람만 몰라요 진짜. 왜냐하면 한국어판 신문이 개판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가난한 줄 알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돈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그 100만원씩, 80만원씩, 40만원씩 60만 꽂히니까 쏠쏠하게 먹었잖아요. 근데 또 지금 추경하고 2차 재난지원금 하자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언론들이 당장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사상 최악의 빚잔치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세계에서 1등으로 낮아요. 정말 튼튼한 나라예요. 근데 언론들만 그렇게 주장합니다. 언론들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문학 강의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알리기 위하고 이 인문학적 소양이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말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냥 성경 말씀 다 좋은데 그 안에도 인문학적 요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